식사 후 혈당을 20에서 50mg/dl까지 빠르게 낮추고 싶으십니까? 약보다 강력한 이 해결책은 단 10초면 충분하며 이름은 가자미근 푸시업입니다. 방금 식사를 마치셨다면 지금 바로 모든 것을 멈추고 이 동작을 자세히 보십시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매 순간은 60대 이상 분들의 혈관에 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심부전, 심장병, 그리고 치매 위험까지 조용히 키웁니다. 우리의 목표는 식후 혈당을 180mg/d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지만 약 없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김지훈 교수 의사로 40년 이상 고령 당뇨 및 혈관질환 환자만 전문적으로 봐왔습니다. 이 비밀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휴스턴 대학교의 획기적인 연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종아리 근육, 포도당을 태워 혈당 급등을 최대 52%까지 줄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이 10초 가자미근 푸시업 동작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듣기 싫어할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혈당을 잡는 이 방법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한 가지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당뇨가 있으니 많이 걸어야지, 하루 10,000보는 걸어야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채찍질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70세가 넘으면 무릎 연골, 고관절, 허리 디스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몸무게를 떠받치며 닳고 닳았습니다. 이런 관절 상태에서 10,000보를 걷는다는 건 책에서나 가능한 매우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10,000보를 채우겠다고 억지로 걷다가 무릎이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오히려 며칠을 아무 운동도 못하게 되는 어르신들을요.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무리한 운동이 혈당을 제대로 낮추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르신, 힘들게 10,000보를 걷지 않아도 혈당을 확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미국 휴스턴 대학교의 해밀턴 교수 연구가 등장합니다. 이 연구는 당뇨 진료 40년을 해온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종아리 속 가자미근만 정확히 움직였을 뿐인데 식후 3시간 동안 혈당 상승폭이 무려 52%나 줄어들었습니다. 인슐린 필요량도 60%나 감소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오래 걸어야 운동이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진짜 열쇠는 종아리 깊숙한 곳, 바로 그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앉아있을 때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우리 몸의 비밀 엔진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서울 아파트 거실에서 혹은 부산 할매시장 근처 작은 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녁 드시고 TV에서 KBS 뉴스를 보고 계시는 모습. 그때 무릎은 아파서 걷기 힘든데 혈당은 자꾸 오르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은 그대로 발뒤꿈치는 바닥에 두고 발끝만 살짝 올렸다 내렸다. 단 10초만 반복해도 어르신 몸속에서 당을 태우는 공장이 조용히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밀턴 교수가 말한 앉아서도 가능한 최강의 대사 활성화 운동입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께 약도 아니고 무릎을 혹사시키는 운동도 아닌데 식후 혈당을 확 낮춰주는 아주 특별한 동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가자미근 푸시업, 영어로는 솔리어스 푸시업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께서 평생 해오신 동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어르신, 발바닥 아래에 자동차 가속 페달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페달을 살짝 밟았다 떼는 것처럼 부드럽게 눌렀다 올렸다 하는 동작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힘을 세게 줄 필요도 없고 발끝을 높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가볍게 발끝을 올렸다 내리는 동안 우리 종아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가자미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근육을 저는 종종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 왜냐하면 이 근육이 움직이는 순간 혈관 속에 떠다니는 당을 끌어당겨 마치 연료를 태우듯 부릉 하고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다리로 내려간 피를 다시 심장 쪽으로 힘있게 밀어 올려줍니다. 어르신, 이 작은 근육이 조용히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마치 오래된 아파트 보일러가 딱 켜지며 따뜻한 물을 순환시키듯 우리 몸속 대사가 활활 살아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거실에서 TV 보시던 할머니, 부산에서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인천에서 식후에 늘 피곤하다고 하던 70대 어르신까지. 단지 이 발끝 올리고 내리기만 꾸준히 하셨을 뿐인데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다리가 덜 붓고 밤에 덜 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이 동작 하나면 식후 혈당 조절의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들께 이 가자미근 푸시업을 집에서, 아파트 거실에서, 작은 주택의 온돌방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의자 버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의자에 앉으십시오. 식탁 의자나 거실 의자면 충분합니다. 등을 곧게 세우되 너무 깊숙이 기대지 말고 두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여놓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발 뒤꿈치는 바닥에서 절대 떼지 않는 것. 오직 발끝만만 조용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동작 하나로 어르신 종아리 속 가자미근이 바로 깨어납니다. 자, 이제 제가 옆에서 직접 카운트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발끝을 살짝 올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아리가 조용히 당기는 느낌이 오시죠? 이제 발끝을 내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것이 총 10초, 즉 한 번의 가자미근 푸시업입니다. 이 10초짜리 한 번을 30번에서 60번, 즉 5분에서 10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힘을 주어 쳐들 필요도 없고 발끝이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종아리 속 근육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만 오면 정확히 하고 계신 겁니다. 어르신, 저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조용히 반복하는 동안 어르신 몸속에서는 이미 식후 혈당을 끌어다 태우는 작은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무릎도 아프지 않고 숨도 차지 않고, 그런데 혈당은 내려가고 다리 붓기도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40년 진료 경험 속에서 가장 강력한 앉아져서 하는 혈당 조절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가자미근 푸시업이라도 체력과 관절 상태에 따라 맞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께 3단계로 나누어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변형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이 약하시거나 70세 이상으로 관절이 예민하신 분들, 즉 기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5초를 버티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처음에는 2, 3초만 올렸다가 내려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종아리 속 근육이 살짝 깨어나는 느낌이지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끝을 굳이 높게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발 앞쪽을 바닥에 가볍게 눌러보세요. 그 작은 힘으로도 가자미근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서울 75세 이모 어르신도 처음엔 3초만 하셨는데 2주 뒤엔 10분을 편안하게 하실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작게, 대신 매일 하십시오. 이제 중간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절은 괜찮지만 근력이 약해져 있는 분들께 맞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10초 올리고 10초 쉬고 천천히 규칙적인 호흡을 넣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발끝을 올릴 때는 배에 공기가 들어오도록 길게 들이쉬고 내릴 때는 길게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의 당대사가 훨씬 잘 일어납니다. 마지막은 상급 단계. 아직 관절이 괜찮고 다리에 힘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어르신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벽이나 식탁 모서리에 가볍게 손을 대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단, 빠르면 안 됩니다. 여전히 원칙은 같습니다. 천천히 올리고 잠시 유지하고 부드럽게 내리는 것. 이 세 단계는 운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몸 상태에 맞춰 부담을 조절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종아리 근육이 깨어나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식후혈당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언제 하느냐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익은 푸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후혈당이 슬그머니 올라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즉 식사 후 30주 60분. 이 시간이야말로 혈당을 잡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밥을 먹고 30분쯤 지나면 혈액 속 포도당이 급하게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르신께서 딱 50분만 가자미근을 움직여주시면 그 근육이 당을 빨아들이듯 끌어다가 태워주어 그 정점을 눌러버립니다. 휴스턴 대학 해밀턴 교수 연구에서도 이 시간에 가장 효과가 컸습니다. 같은 식사를 했는데도 가자미근을 움직인 그룹은 3시간 동안 혈당 상승 폭이 52%나 낮았고 인슐린 필요량도 60%나 줄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점심 저녁 드시고 30분 쉬셨다가 TV 켜기 전에 50분만 해보십시오. 그게 약 한 알보다 더 힘이 셉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래 앉아있을 때는 무조건 해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도 아시죠? TV 보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친구분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그때 1시간에 한 번씩 50분만 발끝을 올렸다 내렸다 해보십시오. 실제 연구에서도 공복 상태가 아닌 앉아서 당부와 OGTT 상황에서 솔리어스를 시행한 사람들은 혈당 곡선 32%나 줄었습니다. 즉, 걷지 않아도 뛸 필요도 없어도 앉아있는 순간을 혈당 소각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 빈도입니다. 저는 보통 하루 3도 5회, 한 번에 5투 15분, 총 30도 60분을 권합니다. 해밀턴 교수처럼 3시간 연속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럴 필요도, 그럴 체력도 없습니다. 대신 조금씩, 자주,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피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혈당이 70mg/dL 이하일 때, 혹은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어지러운 느낌이 있을 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식사 전에 하면 혈당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 30분 이후에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진료할 때 어르신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익은 푸시업은 어떻게 하느냐보다 언제 하느냐가 절반 이상입니다. 황금 시간을 잡는 사람이 혈당을 잡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자주 보았습니다. 밤에 너무 자주 깨요. 화장실을 3번, 4번씩 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나이 드니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식후 혈당이 있습니다. 밤에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우리 신장은 그 당을 오줌으로라도 밖으로 밀어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다가도 억지로 깨서 화장실을 가야만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방광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익은 푸시업을 꾸준히 하시면 그 남아도는 당을
저녁 시간에 미리 정리해주기 때문에 밤에 신장이 힘겹게 당을 내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밤 동안 몸이 덜 깨고 소변량도 줄고 깊은 잠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면의 질입니다. 혈당이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계속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이 들기 어려워지고 자다가도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식후 솔리어스 운동을 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코르티솔이 떨어지고 밤에는 몸이 긴장을 풀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최할머니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저녁에 가벼운 현미밥에 된장국, 김치 드시고 30분 쉬신 뒤 TV 보면서 솔리어스를 10분 하셨습니다. 그날 식후 혈당이 160에서 120mg/dl 디실리트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하셨지만 3도 4주 후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밤에 3번씩 깨던 제가 이제 한 번도 안 깨고 아침 10시까지 자요. 이것만 해도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어르신, 이것이 바로 가자미근이 주는 힘입니다. 단순한 발끝 운동이 아니라 혈당을 다스리고 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생활의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변화는 약이 아니라 어르신 자신의 근육이 직접 해낸 일이기 때문에 훨씬 오래 갑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그래서 가자미근 푸시업을 하실 때는 집에 있는 혈당 측정기를 꼭 함께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식사하기 전에 한번 재십시오. 이 숫자가 오늘의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30분은 편하게 쉬십시오. 그 다음 의자에 앉아 가자미근 푸시업을 10분만 해보세요. 너무 세게 할 필요도 없고 숨이 차도록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발끝을 올렸다 내리는 그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동하신 뒤 다시 30분이 지났을 때 혈당을 한 번 더 재보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그 순간 깜짝 놀라십니다. 혈당이 내려갔네? 바로 이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0도 50mg/dl 정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이 180mg/dl 이하, 이것이 대한당뇨학회 KDA가 권장하는 안정 범위입니다. 만약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어르신의 혈관은 훨씬 안전해지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저는 항상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저녁, 현미밥 풀서 김치 100g, 풀서 된장국, 식전 혈당 160, 가자미근 10분 후 130. 이렇게 단순한 기록이지만 1도 2주만 모아보면 혈당 패턴이 한눈에 보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많이 오르는지, 솔레오스를 몇 분 했을 때 가장 잘 떨어지는지, 몸이 직접 어르신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면 운동을 꾸준히 할 힘도 생기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당은 약이 아니라 어르신의 근육, 플스 습관, 플스 기록이 함께 잡아주는 겁니다. 가자미근 푸시업 10분과 작은 기록 하나가 어르신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을 강조해 왔습니다. 바로 식사 전에 계란 하나, 식초 한 숟가락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어르신들 댁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식후 혈당을 잡는 힘은 약 못지않게 강합니다. 식사 15-20분 전, 배가 너무 고파서 허기가 훅 올라오는 시간대에 삶은 계란 하나
또는 무가당 두유 한 잔, 거기에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1큰술, 물 200ml에 타서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위 속에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뒤이어 들어오는 밥과 반찬 속 탄수화물이 피로 급하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당이 한꺼번에 들이닥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당은 문 앞에서 몰려오는 손님이고 계란과 식초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가 하나씩 천천히 들여보내주니까 복도에서 밀치고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간단한 비유 속에 혈당 조절의 원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식초는 수십 년간 여러 연구에서 식후 혈당을 낮추고 HbA1c를 0.5-1%까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고 근육이 당을 받아들이는 민감성을 살짝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가 있는 어르신뿐 아니라 밥만 먹으면 졸립다, 저녁만 먹으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께도 꼭 권합니다. 강남의 한 72세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믹스커피만 드시던 습관을 바꾸고 식전 계란과 식초를 시작한 뒤 식사 후에 꼬꾸라지듯 졸리는 증상이 싹싹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기둥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파도가 절반 가까이 잦아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몸은 조금의 배려만 해줘도 바로 반응합니다. 계란 하나, 식초 한 숟가락이 혈관 건강의 문을 열어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교수님, 저는 짜게 안 먹어요. 싱겁게 먹는데도 왜 혈당이 안 잡히죠? 어르신, 여기엔 아주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당뇨에서 문제를 만드는 건 소금이 아니라 대부분 설탕과 흰 탄수화물, 즉 흰쌀밥, 밀가루, 단 음식들입니다.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여전히 하얀 밥 한 공기 가득, 아침에 흰 식빵, 믹스커피 2봉, 오후엔 떡 하나, 빵 하나, 이렇게 드시면 혈관은 매일같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가장 쉬운 바꾸기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흰쌀밥을 그대로 먹지 않는 것. 백미 100% 대신 현미, 흑미, 보리, 검은 콩을 절반만 섞어도 혈당의 상승 속도가 절반 가까이 늦춰집니다. 밥맛도 크게 변하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제일 잘 따라오십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 습관 바꾸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식빵, 단빵, 달콤한 시리얼을 드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씹는 순간 거의 바로 당으로 바뀌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졸리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대신 현미죽, 잡곡죽, 고구마, 계란 같은 음식으로 바꾸면 하루 전체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자주 먹는 간식 줄이기입니다. 라면, 떡, 단빵, 도넛, 밀가루 부침개.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주범입니다. 한 주에 3번 드시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기만 해도 혈당 그래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믿음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싱겁게 먹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설탕과 흰 탄수화물을 줄이지 않으면 혈관은 여전히 공격받습니다. 강북에 사시는 73세 할아버지는 평생 짜게 안 먹으니까 괜찮다고 믿었지만 매일 아침 믹스커피 2잔과 식빵 2장은 드셨습니다. 그분의 혈당이 잡히지 않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침을 잡곡죽으로 바꾸고 믹스커피를 끊었더니 한 달 만에 식후 혈당이 50mg/dl 넘게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하얀 음식을 줄이면 혈관은 바로 반응합니다. 싱겁게 먹는 건 기본이고 진짜 변화는 달콤함과 하얀 탄수화물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당은 운동만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물, 미네랄, 그리고 아주 가벼운 움직임이 함께 돌아가야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밤새 우리 혈액은 조금씩 진해지고 몸은 마치 말라버린 강바닥처럼 굳어 있습니다. 물 한 잔이 들어가는 순간 몸속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혈관이라는 강을 따라 당을 실어 나르는 흐름입니다. 흐름이 약해지면, 즉 물이 부족해지면 피가 걸쭉해지면서 당이 혈관벽에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밤에 소변이 늘어 수면을 방해하므로 낮 동안 꾸준히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작은 움직임을 더하면 혈당은 훨씬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집안에서 5분만 가볍게 걸어보십시오. 아파트 복도든 거실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뒤에 가장 익은 푸시업을 오지 10분만 붙여주면 식사로 인해 올라가는 당이 훨씬 덜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교수님, 그냥 집안을 살짝 걸었을 뿐인데 혈당이 이렇게나 달라져요? 물론입니다. 우리 몸은 과한 운동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움직여달라는 신호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물과 혈당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이 흐르는 강은 깨끗하지만 말라붙은 강은 이물질이 다 들러붙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진해지고 당이 혈관벽에 딱 붙어버립니다. 물 한 잔, 짧은 산책 5분, 그리고 가장 익은 10분. 이 세 가지가 조용히 어르신의 혈관을 지켜주는 세 번째 기둥입니다.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시면 혈당의 날카로운 파도가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운동선수나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의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장 익은 푸시업은 앉아서 하는 아주 안전한 운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상태에서나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은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만약 운동 중에 종아리나 발이 아프다, 근육이 심하게 경련이 난다, 갑자기 어지럽다, 메스껍다, 혹은 식은땀이 나는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잠깐, 지금은 아니야 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상처가 있거나 심한 골다공증 혹은 다리에 중증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발끝 운동이지만 몸속에서는 실제로 대사와 혈액순환이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입니다. 특히 메트포르민이나 인슐린을 사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익은 푸시업을 꾸준히 하면 식후 혈당이 크게 떨어지고 2초 3개월만 지나도 HbA1c가 6.5%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약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너무 떨어져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잘해서 수치가 좋아졌다면 그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약을 줄이는 것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어르신, 안전은 작은 규칙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 멈추고 물 한 모금 드시고 쉬십시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은 변화가 생길 때마다 꼭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그래야 이 운동이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내 편이 됩니다. 저는 어르신께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이 운동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세포와 혈관의 대사장애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사는 나이가 들어도 70세든 80세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둘째, 식사 후 30, 60분, 이 황금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루 3, 5번, 단 5-10분씩 가장 익은 푸시업만 꾸준히 해주셔도 몸속 당분 소모 공장이 켜지면서
식후 혈당이 내려가고 밤에는 소변 보러 깨는 횟수가 줄고 잠이 훨씬 깊어집니다. 셋째, 김치 같은 자연 발효 음식, 된장과 나토, 마그네슘이 풍부한 시금치, 단호박, 버섯, 그리고 현미밥, 계피와 뽕잎차까지 이 5가지를 일상에 넣어주면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HbA1c 8-9%에서 6%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약을 더 늘리지 않고도 말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어르신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르신께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평생병이 아닙니다. 관리의 병입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단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작은 변화인데 몸은 생각보다 크게 반응합니다. 첫째, 오늘 저녁 식사에서 흰 쌀밥을 반만 드시고 그 반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꿔보십시오. 밥그릇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제가 알려드린 그 가장 익은 푸시업을 5분만 해보십시오. 발끝만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 이 5분이 식후 혈당을 위로 치솟는 곡선에서 완만한 곡선으로 바꿔줍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뽕잎차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설탕 없이 드셔야 합니다. 이 차 한 잔이 밤사이 혈당의 출렁임을 줄이고 어르신께서 몇 번씩 깨던 그 야간요가 훨씬 줄어듭니다. 딱 이 3가지를 2주만 유지해 보십시오. 식후 혈당을 다시 재보고 밤에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적어 보십시오. 숫자가 변합니다. 그리고 몸이 먼저 아, 이게 맞는 길이구나 하고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이 단 하루도 늦지 않게 오늘 바로 이 3가지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올해 어르신이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 몸의 세포와 혈관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치유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혹사당해왔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돌봐달라고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르신이 발끝을 한 번 들어 올릴 때마다, 흰 쌀밥 한 숟가락을 줄일 때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당뇨 합병증이라는 카운트다운 시계를 늦추고 멈추는 힘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보며 이런 장면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겠지 하시던 분들이 단 몇 주의 실천으로 얼굴이 밝아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밤에 깨지 않고 숙면을 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기억하십시오. 어르신은 누군가의 짐이 되기 위해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자녀와 손주 손을 잡고 웃고 이야기 나누고 90세, 100세까지 평온하게 살아가시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어르신의 몸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어르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제 채널도 구독해 주십시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작은 손길이 제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더 깊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몇 살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 솔레우스 푸시업을 몇 분씩 하겠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에서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 혈당 때문에 걱정이 많아 우울해하시는 분, 나이가 들어 더 지쳐 보이는 친구나 형제자매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그분의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서로를 돕고 함께 건강을 되찾는 이 작은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다고 믿습니다.